안녕하세요. 두리번 안경원입니다. 오늘은 선글라스나 고글에 도수를 넣었을 때 왜 어지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어지러운 이유가 왜인가, 그리고 덜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좀 자료 화면을 보자면 안경에 대한 자료 화면이에요. 안경에서는 내가 보는 방향을 이제 시축, 빛이 들어오는 걸 광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경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처럼 압수평 휭각이라고 해요. 휭각이 평평한 편에 속해요. 안경 렌즈의 경우 빛이 렌즈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때 망막상 위에 가장 작은 점상으로 비치게 되고 그때가 가장 선명한 상을 맺게 되죠. 두 번째 자료 화면을 보자면 일반적인 선글라스의 도수 작업에 도수 클립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안경에 비해 압수평 휭각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점 모양의 형상이 상이 맺히기가 어려워요. 이처럼 뭐 이렇게 비스듬한 면으로 렌즈 면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빛들은 한 점에 맺히지 않는 현상을 이제 빛점 수차라고 해요. 빛점 수차. 상이 흐려 보이고, 그래서 어지럽고 흐려 보이고 상이 일그러져 보이고 거리감이 상실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사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는 방향과 빛이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렌즈의 면이 수직으로 가깝게 만나야 되는데 안경처럼 평평하지 않은 선글라스인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눈이 물고기처럼 뭐 이렇게 눈이 양옆에 있다거나 카멜레온처럼 눈이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하나의 상으로 합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번에는 도수가 들어가 있는 고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글의 경우 안경에 비해서는 되게 좀 휭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시중에는 많이 도수 클립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필름 방식으로 있다거나 붙이는 거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잡기 위해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필하고 PR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수 변환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경 또는 선글라스 렌즈에 수평한 상태와 비스듬한 상태의 도수가 다르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직접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 장비는 렌즈의 도수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독일 칼자이스에서 나오는 자동 렌즈미터라는 기기 장비고요. 여기에 안경 렌즈를 올려놓으면 안경 렌즈의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장비예요. 예를 들어 양쪽 눈의 도수가 마이너스 7디옵터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7디옵터거든요. 현재 이 렌즈의 도수는 마이너스 7디옵터예요. 마이너스 7디옵터. 이 렌즈는 펜탁스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7디옵터 렌즈인데 이렇게 기기 장비에 대놓으면 보이시다시피 마이너스 7.0 렌즈임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렌즈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놨을 때 한번 볼게요. 대략 750에 마이너스 구명값이죠. 마이너스 750에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축은 90축에 가까운 도수.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되면 도수가 다르게 측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압수평 휭각이 심한 고글을 착용할 시에도 실제 렌즈보다 눈에서 다른 도수의 안경을 쓴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어지러움증이 더욱 심하게 돼요. 뭐 일그러짐 현상이라든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죠. 마이너스 7도부터인 사람이 기울어진 렌즈를 통해서 느끼는 도수는 뭐 환산을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처럼 필요한 도수를 환산해서 처방하는 방법이 도수 변환이에요. 실제로 이런 계산식이 아닌 뭐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더 정밀한 수치를 얻을 수 있긴 한데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공통적인 결론은 도수를 변환한다는 거죠. 앞에서 계산으로 산출된 도수의 렌즈예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2.0인 렌즈죠. 이 렌즈를 아까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였을 때 마이너스 7.0 부근에 나오겠죠? 환산을 한다고 치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비슷한 도수가 나오죠. 이렇게 환산된 도수를 쓰면 과연 고글이 어지럽지 않을까요? 안경이나 고글은 한 점만을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 방향을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람이 오른쪽을 본다고 하면 오른쪽 눈은 도수가 엉뚱한 도수가 잡히죠. 마이너스 7.75에 마이너스 5.50에 축은 다르죠. 왼눈의 방향이 왼눈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왼눈도 왼눈은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1.75. 그러니까 이 딱 가운데 내가 보려는 딱 그 부분 7.0을 제외하고 오른눈이 받는 거는 이렇게 도수가 이상하게 변하고 왼눈은 또 이렇게 도수가 또 변하죠. 과연 이 방법으로 어지러움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수 변환 방식인데 이 방법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안경도 마찬가지로 한 점만 보는 건 아닌데 왜 어지럽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7디옵터 렌즈예요. 이게 광축과 시축이 렌즈의 면과 수직에 가까이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이쪽을 보나 렌즈의 이쪽을 보나 이쪽을 보나 7디옵터 부근에서 아래쪽을 보나 위쪽을 보나 거의 비슷하게 7.0 부근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얘가 기울어졌을 때 도수가 이상하게 잡히고 오른쪽을 본다는 가정 하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다른 왼눈은 또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또 다른 도수가 잡히게 되죠. 이런 안경도 근데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광축 시축이 어긋나지면서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경이 좀 보이는 게 불편하고 하면 안경으로 내방하셔서 뭐 피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물론 이러한 도수의 환산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고글의 도수 처방은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도수를 좀 낮추거나 난시를 뺀다거나 하는 등의 처방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렇게 도수 변환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이게 좀 많이 도수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를 본다면 자, 그렇다면 고글이나 선글라스에 안 어지럽게 도수, 그러니까 뭐 어지럽지 않게 고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어지럽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적은 도수 고글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다 이게 영상에도 많이 나와요. 다 똑같은 이야기죠.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컨택 렌즈의 사용이에요. 뭐 일회용 컨택트 렌즈든 뭐 장기 착용이든. 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사용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이질감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보이는. 다만 아직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되게 많이 연습을 또 통해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이 숙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컨택트 렌즈를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바람이죠. 건조해져요. 빨리 많이 건조해지고 좀 힘들어요. 피곤해지고 눈에 충혈도 있고 이물감도 있고. 근데 보여지는 정도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가장 적어요. 상의 배율도 제로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감 상실도 없다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그만큼 커요. 이렇게 비용 처리 부담도 쉽지는 않아요. 금액도 커요. 매일매일 뭐 낀다 치면. 근데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컨택 렌즈를 제하고 도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꼭 스플래시 같은 이렇게 좀 커브가 이렇게 많이 큰 모델을 꼭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컨택 렌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압수평 흰각이라고 하죠. 그 커브가 적은 모델을 찾아서 도수를 넣는 방법이에요. 시중에는 전면의 커브가 2에서 9커브 사이의 제품들이 수도 없이 출시돼요. 되게 많이 출시되죠. 대부분의 제품들은 도수 착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이 먼저 나오죠. 얼굴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방풍 효과를 극대화하고 면적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커브가 심한 디자인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러한 제품들은 도수 클립도 그 제품 전면 커브를 따라서 꺾이게 돼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조브레이커 모델인데, 조브레이커 모델 안에 도수 클립이 보이시죠? 프레임의 형상이랑 렌즈의 커브가 이렇게 져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도수 클립도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 휘어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수를 넣으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도수를 넣으실 예정이면 여러가지 모델 중에 커브가 좀 적은 모델을 고르거나, 커브가 있더라도 도수 클립의 커브가 좀 안경에 가까운 고글, 그냥 선글라스를 고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자면 그래도 좀 적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디다스 조닉이라는 모델이에요. 조닉은 무테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아까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요. 그래서 조닉을 예전에 좀 많이 구매들을 하셨었죠. 지금도 많이 찾으세요. 저런 조브레이커 모델이라든가 뭐 플라이 자켓처럼 진짜 막 8커브, 9커브 이상 넘어가는 프레임보다는 그래도 조닉 모델이 좀 낫고, 도수 렌즈가 무테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많이 꺾였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커팅을 하면 시야는 좁아질 수는 있어도 꺾인 각이 조금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뭐 저러한 모양의 디자인의 고글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어지러움증이라는 거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는데 누군가는 되게 신나고 즐기면서 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진짜 속이 안 좋을 만큼 울렁임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브를 조정하여 직접 시착해볼 수 있는 시험태라고 해요. 트라이얼태라고 하는데, 그런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트라이얼 장용태인데 이렇게 커브가 좀 많이 심하죠. 저 일부러 좀 커버를 많이 준 상태예요. 렌즈의 면이 이렇게 좀 사선으로 될 수 있게. 근데 얘네들을 조정을 해서 보면 이게 안경 평평하죠. 지금 이렇게 이게 평평한 타입으로 안경을 이렇게 쓰던 사람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를 느끼는지,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주변의 매장에 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직접 내 도수를 넣어서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이 한 분이 마이너스 8.0듀부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7.0듀부터, 다른 한 분은 마이너스 1.0듀부터 가장 시력이 좋긴 하죠. 근데 8.0듀부터인 선생님 도수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고글류에다가 도수 클립을 해도 어지럼증이나 그 이질감 약간 좀 다르네 하는 정도로만 느끼고, 오히려 도수가 얕은 뭐 마이너스 1.0인 부분의 선생님은 작은 변화에도 어지럼증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는 건 도수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저런 트라이얼 세트가 있는 매장으로 가셔서 내가 사려는 커브랑 좀 비슷한 커브로 조작을 해서 세팅을 하고 써보고, 나는 어지러운데? 나는 어지럽지가 않은데?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런 고글류 있죠. 이런 고글류가 아니라 약간 스포츠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스포츠 선글라스 경우는 고글류보다 훨씬 적은 컵을 갖고 있어요. 그쵸. 아까 전에 보시던 것보다 좀 평평하죠. 안경보다는 커브가 졌는데 그래도 평평한 편에 속해요. 이러한 도수 클립을 적용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볼게요. 도수 클립을 넣었을 때, 이건 V쿨이라는 회사의 도수 클립인데, 그래도 약간은 꺾이긴 하지만, 이렇게 꺾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고글류에 비해서 확실히 어지럼증은 잡아줄 수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필름 방식이에요. 이렇게 필름이 약간 도수마다 이렇게 양쪽 도수가 좀 높다 보니까 도수에 따라서 뜬다거나 고정력이 좀 다르다거나 이게 좀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좀 존재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용자가 이 프레임에 있는 도수 렌즈를 이제 세척을 하고 꼈을 때 그 광학 중심점이라고 해요. 그게 잘못 껴지면 이탈돼요. 보이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도수 클립, 저런 도수 클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도수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안경원에서 이야기하는 1.74라는 렌즈가 있어요. 가장 얇은 렌즈. 압축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1.60 렌즈와 1.67 렌즈까지는 착색이 되는데 1.74에서는 착색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농도도 굉장히 옅을 뿐더러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이 코팅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조금 도수가 높은 사람들은 많이 선글라스를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가능하다고 해도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프레임의 선택이 굉장히 제약적이었죠. 좀 적었어요. 할 수 있는 모델들이. 그러다 보니까 클립 방식으로 갔을 때는 이 알의 알 모양 작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안경 렌즈가 두께도 굉장히 좀 얇게 나오는 편이고 무게감도 좀 가벼워지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두리본 안경, 저희 안경원에서 개발한 DRBC2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수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볼까 해요. DRBC21 클립의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제작으로 해요. 세세한 조정까지 가능하고 클립이다 보니까 가장 안경에 가까운 클립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전면에서 볼 때는 이렇지만 후면에서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이 프레임은 특이하게도 압수병 횡각이 굉장히 적어요. 프레임 자체에도 적은데 이 안에 렌즈를 가공해서 넣을 때 이 도수 렌즈가 또 평평하게 들어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축이랑 광축 그리고 렌즈의 면이 가장 수직이 되게끔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불편함을 최소화시켰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증, 왜곡,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예를 들자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갯바위를 탄다든가 경사면이 지나갈 때라든가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운드에서 비탈진 곳 그런 게 왜곡이 돼 보이면 내가 보내려는 공의 방향과 내가 직접 쳤을 때 굴러가는 방향이 다르겠죠. 갯바위도 그래요. 걸어갈 때 보면은 거리감이 상실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현상 이런 것들. 뭐 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하단 쪽을 볼 때 눈만 이렇게 내려서 하단을 볼 때에도 상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요. 뭐 이렇게 울렁해 보이고 뭐 이렇게 정면을 볼 때라든가 측면을 볼 때라든가 이게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글라스나 스포츠 이렇게 고글류들은 안정성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낙상사고라든가 뭔가 애들 위협으로서 좀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DRBC 렌즈 도수클립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도수 설계가 돼요. 도수가 높아도 1.74 렌즈도 어차피 뒤에 도수 렌즈를 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거기다 착색할 이유도 없고 하니까 뭐 되게 많은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자체에 착색이 안 된다거나 도수가 높아서 거절당했다거나 뭐 안 된다고 하든가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힘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마저도 대부분 제작이 된다고 보면 되세요. 뭐 그리고 렌즈 자체가 이 뒤에 클립형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게 있죠. 고정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장력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뒤로 제껴서 나중에 세척하는 영상이 있을 건데 이게 뒤로 많이 제꼈다가 놓으면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연스럽게 개폐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타 브랜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고정력이 단단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종류 하이엔드 렌즈가 들어와서 초점이 정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렌즈가 마저도 다 문제없이 가공이 가능해요.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높은 도수로 인해 선글라스 못 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 뭐 낚시, 라이딩, 뭐 골퍼 뭐 모든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또한 이 클립 같은 경우에 개인의 동공간 거리 있죠. 눈 사이의 거리, 높이, 설계, 앞면각, 경사각 등이 제작을 하면서 피팅이 돼요. 안에 부속품들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어서 제작이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반영이 됐을 때 왜곡이 줄어요. 그러니까 안경과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자체가. 도수도 평평하게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곡 현상이 거의 안경과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클립의 좀 중요한 점, 그리고 금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노력해서 만든 제품인데 금속이 없다라는 거는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 뭐 특히 저처럼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하면 염분에 의한 부식 심하죠. 그러니까 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뭐 메탈이다 보니까 그런 메탈이 없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는 배제해버렸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자석을 사용을 안 했어요. 뭐 일부 자석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석 같은 경우에는 안경 렌즈랑 좀 상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석으로 만든 샘플링한 거를 실제로 낚시를 통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딱 한번 바닥에 놨을 때 근처에 있는 모래가 렌즈에 다 들러붙어요. 그거만 이렇게 떼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렌즈를 세척을 할 때 주변에 렌즈가 굉장히 쉽게 파손되고 스크래치가 나가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철 성분이라든가 자석이 없는, 더군다나 앞판이 이렇게 좀 안경과 가장 흡사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일체형이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가 적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렌즈를 제껴서 닦고 내려놓으면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세척 방식이 좀 용이해요. 쉬워요. 물로 세척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메탈, 자석이 없다 보니까 물 세척도 가능하고,
되게 튼튼한 나일론 줄이에요. 안경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는 안경 구석 재료예요. 나일론 줄로, 그리고 스페이서라는 저희가 좀 작은 부속으로, 이게 두 군데가 잡혀 있는데 한 군데가 만약에 끊어지더라도 렌즈가 빠지진 않아요. 나머지 한쪽이 붙어 있으니까요. 분실의 우려는 없고 청소도 편하고. 뭐 이런 식의 렌즈를 들어 올려 간편하게 청소해 주시는 방식은 최근에도 저희 말고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끝까지 뭐 제껴진다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필름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움직여도 보건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하니까. 오늘은 도수를 넣은 선글라스나 고글이 왜 어지러운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실 안경과 똑같은 느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경테에 색상을 넣어서 쓰거나 뭐 변색 렌즈를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액티비티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글류라든가 뭐 스포츠 선글라스를 쓰는 거를 아무래도 필요로 하니까요. 뭐 안정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프레임이나 이렇게 도수 렌즈를 선택한다면 좀 덜 어지러운 고글 내지는 스포츠 선글라스를 선택하고 좀 스포츠 활동하는데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역시 베리 굿.